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왓 기본 구문 컴플리트 과정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엑스텐 리딩 황선우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공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바로 이번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번 강좌는 독해를 위한 구문 강좌예요. 제가 독해 파트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구문 공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둔, 즉 문법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구문 공부와 정보 파악에 초점을 둔, 즉 독해를 위한 구문 학습이 약간 그 색깔과 결이 다르고요. 그 목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부터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 주어 동사 같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해석도 하는 것이고 해석이 유연해지면서 동시에 독해에서도 그게 잘 적용이 되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그냥 쭉 연속선상으로 보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공부 둘 사이의 방법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납득을 시켜드릴 거고요. 독해를 위한 구문 공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바로 제가 문장을 하나 가져왔는데 문장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바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직관적일 것 같아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방법 그대로 편안하게 한번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둔 이 구문 공부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시작을 해보면 자, people이 이 문장의 주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어를 꾸며주는 sitting부터 arrangement까지 이 괄호친 이 부분이 전부 다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people에 대한 동사가 be more likely 이 부분이 지금 동사로 나왔고요.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니까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형의 배열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어디에? 집단의 공동의 목표에 말이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and 다음에 be가 나왔는데 자, and 다음에 동사 원형 be가 나왔다는 얘기는 an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and 왼쪽에도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be에 걸리는 be 왼쪽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 원형 focus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B는 focus에 걸리니까 be likely to focus on과 그 다음에 be likely to be persuaded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즉 원형의 배열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집단의 공동의 목표에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설득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가요. 자, 메시지와 제안들에 의해서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와 제안들이냐면 강조하는 자, 집단의 혜택을 강조하는 혜택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집단의 혜택을 강조하는 메시지와 제안에 의해서 설득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했어요. 어떠세요? 익숙하신 해석 방법 아닌가요? 주어 동사 찾고 뼈대 찾고 수식어 묶어서 버리고 이 공부 문장 구조 공부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제가 문법을 가르치게 된다고 해도 문법적인 문장 구조를 볼 땐 이 연습을 학생들한테 시킬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방식에는요. 한 문장에서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우리가 문장을 공부를 하게 되면 문장의 주요 성분인 주어 동사와 목적어 보어를 찾는데 우리가 당연히 포커스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요 성분을 찾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수식어를 걸러내는데도 굉장히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식어를 묻게 되고 자연스럽게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는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 문장에서 필자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해석 중 구조가 또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우리가 어색한 구조를 문장에서 만나게 되면 이거 구조 뭐지? 이러면서 구조가 뭔지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고
독해적인 내용 파악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버려요. 그냥 당황하고 내용 파악이 안 돼버리는 거죠. 뼈대는 파악했지만 그래서 이 문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파악, 독해를 위한 구문 공부의 필요성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제가 괄호를 이런 부분에다가 묶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봐주시고 제가 그러면 독해를 위한, 정보 파악을 위한 구문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괄호의 위치가 어떠세요? 괄호의 위치가 아까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괄호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아까는 괄호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괄호가 여기는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괄호가 있고 지금 괄호의 위치가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즉 괄호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사람들이 앉아있대요. 사람들이 앉아있다? 근데 어떻게 앉아있냐면 원형의 배치로 앉아있대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원으로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원으로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일자로 앉을 수도 있고 지그재그로 앉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원형으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집단의 공동의 목표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1번 원형으로 앉아. 그러면 공동의 목표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공동의 목표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표에는 집중을 덜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B 그대로 가서 또 이 사람들은 역시 be likely to 설득될 가능성이 커. 메시지와 프로포절, 제안에. 근데 우리가 메시지와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여기서 and를 줬다는 얘기는 앞쪽에서의 중요한 내용이 뒤에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 원형으로 앉아있으면 공동의 목표에 집중한다 그랬으니까 and 왼쪽에서도 똑같이 공동의 목표라는 내용적인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메시지와 제안에 설득당한다? 설득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와 제안이 뭐냐면 드디어 여기 나옵니다. 강조하는,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공동의 목표겠죠.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고요. 한 개인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rather than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와 제안에 더 설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묶었었던 이 형용사절이 이 형용사절 안에 집단의 혜택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혜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중시해 원형으로 앉으면 그러면 집단을 중시하고 개인은 별로 안 중시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의 혜택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혜택은 우리가 좀 여기선 별로 강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뭐였어요? 원형으로 앉는다. 집단의 목표에 집중한다. 개인적인 혜택보다는 집단의 혜택을 더 강조한다. 이거였던 거죠. 어떠세요? 아까 수식어로 묶어서 버렸던 부분엔 독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를 위한 구문 공부도 문법적인 구문 공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은 했지만 맨날 문제를 틀린다? 이런 부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직독직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같이 팁으로 드리는 게 이번 강좌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강좌의 핵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해석의 절대 법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석의 절대 법칙이 3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통합기초 강좌를 들은 학생들은 그게 뭔지 바로 알 건데, 자, 해석에 필요한 문법은 심플하게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막 방대하게 지금 문법 공부를 이 해석 공부를 하는데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독직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만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한 3페이지 정도? 3페이지도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끊어읽기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래요. 끊어읽기 방법은 여기서 끊어라,
저기서 끊어라 등등 끊어읽기 방법이 다양할 수 있어. 근데 끊어읽기는 저는 무조건 단순해야 된다는 지론이에요. 끊어읽기 공식이 7개, 8개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끊는 것에 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독해적인 정보 파악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끊어읽기는 단순해야 되고요. 정말 제가 세상 가장 심플하게 끊어읽기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코어 솔루션. 네, 이게 바로 지금 이번 강좌의 시그니처예요. 바로 뭐냐면 수험생들이 해석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만, 어색해하면서 막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파트입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번 막히는 파트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구문만 나오면 해석이 꼬이고 문장 구조는 알겠는데 우리 말에 입에서 꼬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색하면서 막히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엑스코어 솔루션을 앞부분에서 배치를 해서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의 해석의 답답함을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어려운 문장 구조 및 해석 방법을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처럼 패턴화시켜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철저하게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수험생들, 합격생들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파트만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방법에 중점을 두는 게 엑스코어 솔루션 파트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파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강좌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본 구문 강좌는요. 상반기 6월 말까지겠죠. 상반기까지의 구문을 정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강좌예요. 정말 이 강좌 제대로 듣고 단어 열심히 외우면 해석에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이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석만큼은 진짜 나 자신 있어. 이제 해석 때문에 그렇게 막히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직접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 파악에 필요한 것도 다 담았어요. 문장 구조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도 뼈대를 파악하는 법도 다 담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보 파악적인 얘기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통구문, 생략구문, 삽입구문, 특수구문 등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낯설어할 수 있는 구문은 전부 다 다룰 거니까 안 다루는 구문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수구문을 뺀 거의 대부분은요. 거의 다 다룰 건데 완전 특수 중에 완전 특수한 것만 빼면 거의 다 다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강 대상과 자료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기본 구문 과정이나 지금 점수가 낮건 베이스가 아예 없건 베이스가 높아서 모의고사 점수가 막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건 저는 누구든지 이 강좌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수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자꾸 막혀서 중단되는 수험생.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자꾸 해석할 때 막히는, 독해하다가 자꾸 해석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수험생. 그 다음에 점수 좋아요. 점수 나쁘지 않아요.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위클리 점수도 잘 나와요. 근데 자꾸 어떤 부분의 의미를 오해해서 답이 오답이 나와. 이런 수험생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해석 긍정에서 이제는 정말 탈출하고 싶다. 영어 해석만큼은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때문에 독해가 두려워진 학생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 독해에 대한 두려움, 이 해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소를 할 준비가 돼 있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이 저는 이번 강좌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요. 단순히 자료뿐만이 아니라 부가자료, 구문 플러스 독해, 부가자료도 여러분들께 계속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학습 자료실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 현강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 상담을 좀 진행을 할게요. 독해 공부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따로 채팅 쪽지를 주셔도 되고 Q&A 게시판도 좋고 그 다음에 제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저기 홈페이지에 따로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업 들으시고 실력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단어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정말 상반기에 여러분들 해석 완벽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양질의 강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본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